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사무실로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현희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소개가 필요 없는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뵀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되었죠? 예,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는데 저하고는 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89년에 우리 김 여사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예. 처음으로. 당시는 안기부입니다. 그죠? 예. 안기부 안가에서 나흘 동안 처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북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그냥 옮겨 실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김현희 선생을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실정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를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은 그러니까 카을 폭파 사건 30주년인데 매우 바쁘셨겠습니다. 예, 해외 언론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일본이나 해외 언론에서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국내는 좀 조용한 편이었고요. 국내는 오히려 조용했구나. 작년 연말에 VOA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예. 워낙 뭐 말씀을 잘하시니까 거기서 내가 인용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그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김정일의 지시가 아니고 안기부가 자작극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도 진실을 싫어하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국제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미국이 직접 CIA가 와서 조사를 하고 결정적인 다 증거를 가지고 조사해서 북한이 했다 그리고 태우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글쎄 그러니까 반미 그러니까 친북 성향의 이런 단체들은 그러니까 북한이 이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그러니까 방해를 위해서 서울 올림픽 방해를 위해서 헬기를 폭파해서 민간인을 이렇게 많이 살해했다는 그러니까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게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2003년 자파성량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는 또 정부 차원에서 국가기관, 방송사 이런 천주교 신부들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연대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가짜 만들기 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또 정원에서 그리고 다 연대해서 했다고 그 당시 청와대 다 해서 했다고 인정하고도 경찰 넘겨서 처리하겠다 하고는 또 흐지부지 수사도 안 하고 흐지부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세월이 지나서 좌파 정권이 좌파 성향 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그런 음모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설마 요새 하는 사람 없겠죠? 있습니까? 요새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됐다가 해제됐고 또 다시 재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친북 성향 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그 불만의 표출인가 반사적으로 또 이걸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또 반사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짜다 군사 정권이 했다 북한이 아니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정치자를 위해서 느닷없이 2003년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일대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KBS, MBC, SBS가 다 특집 방송을 보내고 특히 MBC는 묵고 있는 집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걸 비춰주고 문을 똑똑 두드리는, 그리고 안에서 목소리까지 나오는 걸 다 녹음해 가지고 말하자면 북한 정권이 황장희 선생과 더불어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노출시키는 이런 이만한 행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이걸 또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또 조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사해서 조사하는데 아마 막 한 수십억 돈 썼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두툼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쓸데없는 한 200개 항목을 조사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김정일이가 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걸 또 무슨 진실화해위원회니까 그걸로 또 넘겼죠. 그걸로 넘기고. 그러니까 재판을 몇 분 받으셨냐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1, 2, 3,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1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5분을 또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동복 선생한테 편지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공개되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알려지고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도 하고 검찰에서도 약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냥 수사하라고 내사로 좀 무혐의처럼 해버렸습니다. 만약 요새 이 이른바 적폐청산 기준으로 이걸 조사를 하면은 아마 여러 명이 구속됐을 겁니다. 여러 명이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에 이거 조사해달라는 이 국정원에는 새로 등장한 정부의 국정원에는 그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아니,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때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내사로 하더니 요즘 검찰 보면 완전 180도 다릅니다. 완전 지금은 무슨 정부 하수인처럼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적폐청산 한다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폐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의 안보 문제고 이 역사를 막 바꾸는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저지른 이 적폐는 하지 않고 한다면 사실 적폐청산한다 그래도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은 원래는 자기 조직 보호하는데 아주 철저한 기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야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요새 편파적 수사를 한다, 정치보복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면하려면은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적으로 다 공인되고, 그래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도 되고, 더구나 2002년 9월 17일 날 고이점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가 그래 우리 납치했다, 그죠? 납치했다고 고백을 하고 김변희 선생이 증언한 다구치 야에코가 비로소 북한에서 인정을 하고 죽었다라고 함으로써 김정일까지 또 인정한 그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완전히 언론이 동원되고 국가 권력이 동원되고, 그리고 연계된 이른바 좌파단체 신부들도 등장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괴롭혔는데 형사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적폐청산을.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적폐 아닙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건 적폐라고 생각 안 하나 모양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별개 문제로. 아니, 국정원 직원들이 많이 구속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그때, 청와대,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경찰도 동원됐고, 또, 그러니까 이 방송사의 모든 시민단체가 동원해서 연대해서 공격을 했고, 했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와서. 인정하고 처리하겠다고 검찰 넘겨서. 그리고는 시간만 지지 끌다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짜면
미국이 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자기네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테러 지원국으로 20년 8개월 동안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도 않고 그러면 누명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은 그 이후에 미국에 제발 좀 우리가 칼기 폭파 이후에는 테러 한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좀 제발 해제해달라고 이렇게 막 애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2010년에 일본 방문했을 때 그때 또 싱가포르인가 거기 북한 간부가 세미나인가 회의에 참가했었습니다. 예. 근데 일본 기자들이 그 북한에서 온 간부에게 지금 김현희가 일본 방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 간부가 우리는 조국과 뭐 가족을 이렇게 배신한 그런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조국과 가족을 배신한 그런 여자하고는 이게 상대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그러면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 사람 돌아가 숙청됐겠는데. 글쎄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다들 그분이 좀 가서 좀 곤란했을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한 번도 김현희 씨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없는데 북한 간부가 그런 이야기 했으면은 참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더 이어가기가 이게 흥봉한 게 왜냐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느냐 안 뜨느냐를 가지고 국가기관, 언론기관이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일으켰으니까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그러니까 진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게 1988년인데 그게 바로 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진상을 미국이 별도로 확인해 안 했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CIA 요원이 와가지고 김현희 씨를 별도로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안기부의 발표가 맞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테러 지원 국가에 넣었다가 그 2008년에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에 완전히 김계관이한테 놀아나가지고 그걸 해제해 줘버리고 했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지정을 함으로써 그 부분은 상당히 작년에 기분 좋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그때 그 해제시켜줄 때 참 그게 아쉬웠습니다. 예. 해제 그렇게 애원해서 해제시켜주는데 왜 사과를 못 받아냅니까? 그러니까요. 예, 잘못했다고. 미국 정부가 잘못한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때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아내야 받아내야 되는데 인정을 받고 해야지. 인정을 받고 사과해줘야지 그 기회에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테러 지원국이 됐는데 그 해줄 때는 그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과를 공식적인 사과를 안 해주고 한 것이 참 좀 아쉽고. 그래서 아직도 물론 안에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겉으로는 아직도 그런 밖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동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그 버릇이 먹고 채워진 거지요. 테러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고 또 핵무기 개발도 하고. 더구나 요새 요 며칠 사이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걸 가지고 이제 협상이 벌어지는데 북한에서 대표로 나올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추정되는 사람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두 사람. 천안함 폭침 사건 났을 때 그것을 지시한 정찰국 김명철이가 나올 것이다. 그 밑에 무슨 이모라는 자도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자인데 또 이 김명철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16년이네. 2016년에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올린 사람입니다. 2016년에. 미국은 2010년에 김영철이를 제재 대상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테러 지휘자를 협상 대표로 보낼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대남 협상을 하든가 대남 공작에
관여된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뭔가 뭐 공작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또 제일 신임을 하고 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도발을 하고 뭐 진짜 무슨 이렇게 제재가 돼 있는 거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진짜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대 있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도발에 참가한 진짜 제재해야 될 상대인데 북한에서는 뭐 그게 바로 뭐 북한의 그 전략이고 북한의 뭐 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발과 관계없이 북한 뭐 정권이 그 전략이기 때문에 도발과 관계없이 내보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보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문제죠. 그 사람을 상대로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뭐 오랜만에 뭐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를 또 줘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좀 불만 우리도 그 요구할 건 요구하고 불만을 표시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낸다든가.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든지. 예, 뭔가 그러고 교체를 해달라고 하든지. 예, 왜냐하면 그걸 만약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인정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전 정부가 하더라도 제재했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또 미국이 제재한 사람인데 미국이 핵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제재한 사람인데 테러와 관련해서 제재한 사람인데 우리가 대화 상대로 삼으면은 한미 관계도 아주 어렵게 되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번에 이 회담이 체육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치 회담으로 흐를까봐 아주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총정찰국이라고 있었습니까? 저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후에 많이 이렇게 합쳐지고 뭐 합쳐지고 해가지고 이게 좀 커진 기구인데 김영철이가 총정찰국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커진 기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사과도 요구하고 교체도 요구하고 그런 요구를 해야지 그게 주권 국가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그게 명분이 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북한이 끌려다니게 되고 그 천안함 폭침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로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하셨죠. 만약 그자하고 대화를 하면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그자 주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수긍하는 꼴이 되니까. 인정해주고 뭐 흐지부지 해주는 거로 아주 뭐 진짜 주권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견지하는 건데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격이 안 맞으면 저쪽에서 과장급이 나왔는데 우리는 차관이 나가는 이런 이상한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저쪽에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통일부 무슨 TF에서 너무 격을 맞추다가 보니까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